시카고에서도 이런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버거 패스트푸드 식당인데 고객님들 와서 결정하는 동안 보통 야 빨리 주문해라 빨리 그렇게 하는 식당이라고. 비싸네 육쟁이할머니라. 이거는 그 보통 파리 레스토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보통 파리 레스토랑. 야 블랙 코미디인데? 아니 저거 먼저 투덜대요? 예를 들어서 그 파리 카페에 가면 그 카페 마셔서 그 다음에는 웨이터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카페 언제 주문할 거예요? 이런 압박. 정말 특이한 식사는 사실 그 워린 버핏과의 점심 식사. 40여 번에 낙찰이 됐대요. 최근에 밥 한 끼 먹는데 45번을. 사실 워런 버핏 만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선 경매 뭐 최대 옥션으로 이번에 40억 제일 많이 나왔어요. 대단해요. 말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버핏하고 밥 먹을 때 네, 다음 투자처는 어딘지 물어보면 안 된다고. 아 돈 벌려고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돈벌려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니고. 근데 너무 웃긴 게 가서 무슨 뭐 팬시한 되게 고급 식당은 아니고 네. 단골 식당이 있어요. 워런 버핏 항상 가는 식당은 그냥 아예 변봉한 보통 그냥 스테이크집인데 햄버거, 스테이크하고 체리 콜라 항상 마셔요. 그래서 되게 평범한 식당 가요. 그래서 45. 그럼 그 대신에 그 수지랑 식사하는 게 저라면 사실 워렌 버핏 만나서 뭐 좋은 인맥 이렇게 소개받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회사 돈이면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회사 경비 처리해주면 남의 돈이면 네, 남의 돈이면 낼 수가 있는데 아니 뭐 회사 돈이든 아니든 나는 식사하겠다. 하나 둘 셋 손 들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랑 40억의 식사예요. 오기 알베르토. 만약에 재산이 1억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저는 네,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왜?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뭘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그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투자처를 물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러면 기준을 알 수 있잖아요. 영리하네. 근데 제가 안 한다는 이유는 사실 워런 버핏은 책은 엄청 많이 쓰고 그거 다 책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책이 있는 얘기래. 그러겠다. 책을 사봐. 아니 스칼렛 요한슨도 똑같은 개념으로 자선 그 기부를 했거든요 경매로. 근데 5천만 원 나왔거든요. 5천만 원으로 80번 배우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사기는 워런 버핏보다 한 번 먹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사실 차라리 그거를 투자해서 미래에 워런 버핏이 되겠다 그거보다는 대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먹어요? 후에 가서 그 사람이랑 자기도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누드 식당 가면서 워렌 버핏이랑 같이 종이 팬티 입고. 한번 쏴! 80억에. 자, 일본의 누드 식당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차별 역시 이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은 멕시코 대표 한번 안건 들어볼까요? 멕시코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동식 내용과 위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사람들이 반대해서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네, 기각됐는데 정부는 범죄 용의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위치 정보와 동식 자료를 열람하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건을 한번 상정합니다. 위치 정보. 자, 우리도 이제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없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볼 수 없어야 된다. 많이 누르네요. 크리스티안, 알렉스, 알베르토는 봐도 된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멕시코에서는 범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멕시코 땅이 너무 커요. 한국 20배 정도인데 그래서 CCTV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네, 동식 자료를 통해서 법인들을 잡게 된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범죄 일어났을 때 견살이 원하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 네네네. 근데 반사가 허락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그렇죠. 콘바이 콘으로 확인해서. 그래서 국가 국민의 통신 자료를 허락 없이 열람하면은 그거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까지 투쟁해서 힘들게 얻은 권리랑 자유인데 네. 그거를 포기하면 나중에 빅브라더 스테이트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허락 있든지 없든지. 어차피 우리 정보 어느 정도 유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하지만 좀 정확하게 그런 뭐 한계 같은 거 어차피 유출돼 있다고 그거를 그럼 그 어쩔 수 없다고 하기만 한 거예요? 원래는 사회는 시민 사생활을 그 뭐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 건데 어차피 지금 원래는 이런 사생활이 역할- 붙어 있잖아요. 제가 오갈리아에 대해서 뭘 찾고 싶으면 금방 찾아요. 아니에요. 특히 제가 경찰이면 일단 SNS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결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를 사생활을 뭐 하려면 규칙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보는- 범죄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지배할 수 크리스티안, 근데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잖아요. 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죠. 아닐 수 있는데 원래는 멕시코의 판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옛날에 판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야 하니까 2년 정도 걸렸어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없애버렸어요. 그때 없애버렸어요. 지금 경찰이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죠. 엄청난 큰 도움이 되죠. 그치. 엄청 빨리빨리 그거. 나 알베르토 경찰인데 이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 통신 기록. 다행이죠. 만약에 얘는 뭐가 되냐고요. 만약에 제가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전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범죄자다. 잡자.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도 보내고 확인하고 방향이 재판 생기지. 시작하고 엄청난 큰 피해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오히려 전부 확인하니까 세윤 형이 범죄자 아니다. 다른 사람 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나 보면서 계속 키득키득 웃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 확인하면서.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SNS잖아요. 등록하실 때부터 통신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도 이렇게 입력하시잖아요. 누구랑 연락했는지도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좋아요 누르면 그 친구한테 떠요. 그러면 제 취향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게 왜 반대하냐면은 한 범죄를 잡기 위해서 순수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또 많이 갈 것 같아요. SNS 이런 거는 뭐 사진 이 정도 괜찮지만 여기는 24시간 내가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이런 거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믿음이랑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제 뭐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나요? 하여튼 인도가 속도 위반 기계도 거의 없고 음주 단속 기계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음주단속 기계가 우리도 없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아직 이제 경찰이 이제 저기 후해 보세요. 그러고 아유 많이 드셨네. 이러고 약간 예전에 뭐 그럴 때가 있었어. 종이컵으로 이렇게 했다면서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들 아직까지 옛날식으로 그 뛰어면서 범죄자를 잡고 있긴 하지만은 중국에서 오히려 반대인데 네. 요새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차 안에 경찰차인데 안에 이제 CCTV 같은 거 달려 있어요. 그 CCTV는 뭐냐면 반경 한 60m 정도 된 모든 운전자의 얼굴이 인식이 돼요. 그게 사진으로 다 찍혀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베이스 메시지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일치하면 그러면 경보음이 울리고 그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쭉쭉쭉 해서 쭉쭉 한 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근데 실제 그게 지금 얼굴 친구에서 페이스북에서 되고 있어요. 실제 사진만 한 장 올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얼굴 인식이 돼요, 이미. 구글도 그러니까 난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우리 위치 기록 다 돼 있어요. 나 그래서 다 거부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숨기는 게 알고 싶잖아. 알고 있잖아.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너무 쉽게 허용을 누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너무 해볼 필요가 있을 무신기하긴 것 하지.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옛날 기계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스마트폰 아예 안 쓰고 그런 거를. 네. 아무쪼록 개인정보 공유가 인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건 아마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자 다음엔 중국의 안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교통체증세 남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됐는데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는 스모그 악화된 대기를 개선하고 교통체증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한 여론조사에서 니티즌들이 74% 반대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 가지고 나겠습니다. 어떻게 체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 나오면 그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그 기록 따라서 이제 어느 예를 하루 정도 나오면 하루 정도의 금액이 되고 운행량에 따라서. 네. 자,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는데 G11 여러분들은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교통체증세에 반대하는 대표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반대한다. 찬성하는 거예요? 알렉스만 반대해요. 제 생각에는 스모그가
자동차뿐만 아니고 석탄 공장 등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보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세금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국경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국경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요? 국경 안에서 또 어떤 지역만? 네네네. 도심에 길이 들어가려면은? 막히는 곳이나 길이 막힐 때만 피크 타임에. 네, 주말에 안 하는데 보통 주중에 하는 거예요. 픽타임에 그렇게 이런 세금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남 터널도 그래요, 사실. 남산 터널. 그렇죠. 2,000원.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160만 명 이상 죽고 있거든요. 특히 뭐 베이징 같은 데에서 미세먼지 몸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암 걸리게 하는 확률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도 좀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대중교통에 발전시키기 위해 쓰인다면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무려 1,200명 수용할 수 있는 특수버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200명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다면 납득할 수 있으니까. 그 교통체증세 때문에 이렇게 얘기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각 나라의 이색 세금 뭐 있나요? 그 델리에 특히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나오는 식당에 6.5% 이제 럭셔리 텍스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럭셔리 텍스. 네. 에어컨 나오면? 야, 너 에어컨이냐? 에어컨 나오는 식당에서 드시면 6.5%를 많이 내야 돼요. 스위스에서 개를 기르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개세요. 개세. 개새는 키우는 개 무게랑 크기를 따라 정하는 거예요. 걔한테 매기가 다이어트즘에 다이어트잖아. 너희들 세금이 이만 좀 많이 하냐. 안 내고 개를 키우는 것이 알려줘야 되고 개가 죽을 때도 구청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신청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개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가 얼마나 큰지보다 개 얼마나 위험한다고 생각한지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진짜? 아마도 그런 개 키울 수 있으면 돈 많이 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박이다. 근데 그거 책임감 주는 거죠.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 떠내면서 책임감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가 개 버리는 걸로 유명하고 막 되게 유명했으런 기사 많이 났거든요. 개 버리는 걸로 유명해? 유럽인들 그 휴가 떠나는 기간에 특히 많이 버린다고. 프랑스에다가? 근데 저는 그 강아지 안 키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프랑스에서는 보통 그 강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개똥 안 치워요. 안 치워요. 계속 피해야 돼. 개똥 피해야 된다. 파리에서는 특별한 그 오토바이 있어요. 그 개똥 치우려고. 똥 치우는 오토바이. 아니, 근데 잠깐만. 알렉스 형. 네, 스위스에서 다른 특이한 법이 있는데요. 스위스 어떤 주에서 밤 10시 이후에 남자들 서서 소변을 볼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10시 이후에? 너무 시끄러워서. 자신감인가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요? 스위스 사람들이 특히 제 고향에서 그건 아니지만 조절된 사람은 너도 되나요? 그 스위스에서는 잔디가 크지 않으면 뭘 받아요? 그거는 정말.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요일 날에 잔디를 깎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 시끄러워서? 네, 그것도 시끄러워서. 조용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조용한 거 좋아하는 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나라의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